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승자독식 양당 체제의 구도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은 보셨어요. 네, 우리 최 교수님은 현행 제도가 너무 누더기처럼 됐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은 앞으로 전망을 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없어요? 이거 극단적으로 예. 말씀드리냐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민주평화당이 지금 4석이에요. 예. 그다음에 대한신당이 7석. 예.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 호남에서 민주당을 뭔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대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이 당선되면은 개혁을 위해서 범개혁 세력을 위해서 지금 이 뭐 4+1의 연장이죠. 민주당에 협조해서 어떤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많은 좋은 얘기인데 그럼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과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 전 이해할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들은 사실 민주당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을 비판하자니 표가 안 나올 거고 또 마냥 또 반대하자니 그렇고 이게 좀 어중간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스스로 상호 모순된 말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당이 만들어지 뭐합니까 도대체. 다당제라는 거는 그런 당 말고도 좀 다른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들어올 제일 가능성이 그거예요. 없을까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당이 예.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뭐 당이 생긴다면은 그 정당은 또 그냥 해바라기처럼 또 한국당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 이거예요. 예. 제목은 뭐 이름이 뭐 미래신당인가 뭘로 바뀐다고 하는데 통합신당으로. 그런 정당들은 말이 다당제지. 예. 그냥 다 이중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진보의 이중대, 예. 보수의 이중대들이에요. 그걸 못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예. 그건 다당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당제라는 거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잘 대표되지 않는 계급들. 예. 그러니까 녹색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별로 큰 관심은 없단 말이에요. 대단히 예, 중요한지 예.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제도 때문에. 과거는 들어올 수 없죠. 그냥 소선구하고 다수대표제이고. 그러나 예. 연동형제이기 때문에 정당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온다 이게. 그럼 대학생만으로 구성된 정당. 예. 야 등록금 낮추자 말이야. 딴 거 관심 없어요. 그 정당은. 그런 게 다당제예요. 그러니까 원 이슈 파티라고 불리는 그럼요. 것들이 한국에도 이번에 나오긴 했어요. 뭐 나오죠. 기본소득당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이번에. 되겠냐고 그런 정당.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거네요.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안 얘기예요. 될 확률이 그러면 높다. 지금 있는 예. 그런 몇 개 정당들이 의석을 좀 가지고 이른바 4당, 5당이 됐다. 그건 다당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군요. 해봤잖아요 이거. 예. 됐습니까? 최악의 국회라며요. 국민당 38석 얻었었잖아요. 무슨 다당제냐고요 그게. 차라리 비례대표 피해자는 게 나아요. 양당제로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니 비례대표 없는 나라도 많아요. 전 비례대표를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미 없는 다당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네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세게 말하셔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없애버리자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지금 보세요? 뭐 최 교수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는 다당제의 모습을 띠되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양당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1987년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지금 여러 번의 다당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87년도 13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사당 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 여소야대에서 얼마 못 가서 1990년에 3당 합당이 되면서 사실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보수가 대결집하는 그러한 양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1996년도죠. 그러니까 15대 총선 때는 또 3당 체제가 됐어요. 그때 그 충청도를 기반한 자민련이 그렇죠. 중심이 됐는데 예. 그 충청도 자민련은 또 그 DJ, 그러니까 호남 세력하고 소위 말해서 호충연합을 해서 다시 정권을 만들면서 또 양당 구도가 돼버릴 거예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3당, 이렇게 다당 체제가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아주 독보적인 당으로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점했어요. 근데 예. 그 국민의당도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으로 그 갈라지는 과정에서 결국 호남 세력들은 다시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양당 체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다당에서 양당 체제로 이 굴러가는 그 원인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겁니다.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들이 가면 향후 다음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정권을 잡아야 될 것이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헤게모니를 지닌 세력들 중심으로 해서 이 좀 진영 간에는
그 헤게모니 강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양당 체제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 제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환경을 표방하면 녹색당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 자체가 사실은 이 3% 전국의 득표를 3%를 받아야 돼요. 예, 이걸 예. 봉쇄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쇄 조항이 이번에도 벽이 3%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의 이념과 그런 그 뭡니까 이 가치를 표방한 정당들이 못 온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이 조금 뭐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이중대들로 중심이 되는 다당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형식상으로는 다당제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당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다당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권력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권력 구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준연동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동형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했죠. 입장에서도 사실 당장은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없으니 일단 선거제도를 일단 그 연동형 제도로 바꿔놓으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권력 구조로 개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심상정 대표하고 제가 만났을 때 심상정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나름대로 정치적 스케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문제는 정의당이 전국을 주도할 만한 아주 그 정도 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그러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결국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유력 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 버리면 결국 양당 체제로 다시 해쳐모여 될 수밖에 없는 이 또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당제의 근본적인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좀 더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 인재 영입을 보면은 굉장히 특정 직군에 좀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을 뭐 우리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법조계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그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니까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그 직권을 반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영하려는 노력은 좀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입법기관이니까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법률 전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법조인이 0.1%가 안 된다고 예. 해요. 예. 0.06%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치는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꽤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국회 전체에 아까 우리 차 교수님이 초선 의원 비율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국회에 지금 법조인 출신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냥 말만 무슨 뭐 저기 그 사회의 소수 계층들을 영입한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뚜껑 열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뭐 젊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젊은이들 영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젊다고 영입 대상이 되는 것도 되게 우리나라의 난센스예요. 코미디예요. 젊다고 왜 다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단지 예. 젊을 때부터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젊은 거. 25세 때 만약에 정당에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10년이면 35이면 젊은 거잖아요. 예. 근데 35이 바로 정치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정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만큼 우리 정치가 이제 부실을 받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참신성. 정치는 정치 나름의 고유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정치를 남아 다 합니까? 성공한 사람 다 들어오고. 그게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율이 높아, 물론 제도와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물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초선 재선 들어와도 하수에 하나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군요.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딴 데로 왔는데 일단 법조인들이 지나치게 과다 대표되는 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정 직군이 과다 대표되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냥 인재 영입을 하는 식으로 뭔가를 해소를 하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핀란드의 34살 그 신임 그 여성 총리 같은 경우에는 34살인데 정치 경력이 18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34살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인을 지금 등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인 양성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시나요? 아주 뭐 완전 밑바닥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인 충원 시스템이 제대로 있나? 는 생각조차 가질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이 그러니까
이 지금 충원 시스템 자체가 거의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 난리 날걸요. 아마 학교도 난리 나고 우리 사회가 아마 깜짝 놀라고 아주 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한 그 뭡니까 학생들을 상당히 뭔가 꼬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난리를 칠 거예요. 이런 단어를 보통 쓰죠. 교실의 정치판화. 뭐 그렇죠. 이런 교실의 단어를 정치판화. 씁니다. 뭐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또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아마 세뇌를 시킬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한 뭐 20대 중반부터는 본인이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껏해 아마 대학교 다닐 때 그것도 이제는 뭐 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집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지난 선거까지 19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지금 정당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정당조차도 상당히 대학생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인재를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어제 뭐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에 이번에 그 후보 이 공모를 받았는데 2030이 1.9%래요. 1.9%. 그리고 한국당이 4.9%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30이 지금 유권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 고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문제 이걸 누가 대변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물론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 지금 뭐 이 상당히 좀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 젊은 친구들을 영입을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반짝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했지만 그 청년 비례대표를 지내신 분이 과연 정치인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일종의 좀 일회용으로 지금 취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재 충원 구조 자체를 우리 사회 인식도 바뀌면서 아마 좀 젊은 어린 나이 때부터 정당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스스로 정치를 학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정치인으로 크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를 들면 또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지 브라운 총리 같은 예. 이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